판사,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배, 3배는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우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배우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몇 시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번 법원 당시에 몇 시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4시에 한 30분쯤 보고 받았습니다. 새벽. 실제로 직원들이 경찰이 폭도에 맞고 있는데 지휘부는 뭐하냐라고 강력하게 지휘부를 위해서 향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현장 직원들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휘부도 나름대로 했지만 그래도 개선할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회 시 관리 계획부터 완료하는 데까지 있어서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니까 지휘부 탓을 안 하겠습니까? 지휘부가 똑바로 대응을 했다면 경찰이 이렇게 피 흘리고 두드려 맞는 상황은 안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몸빵으로 생각하냐라고 하는 비판 저희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 6시간까지 걸렸다라는 것, 선조치 후보고 좋습니다. 그러나 올바로 행정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지휘하실 것인지 그 대책도 나와야 되는데 한 말씀 주십시오. 현장 직원들이 현장 책임자 중심으로 서장 중심이든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고 집회 시 관리하도록 하고요. 직원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간에든 복지든 충분하게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시간에든 복지든 그런 거 챙겨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들의 안전을 챙겨달라고 하는 것이고 현장 지휘부의 안일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라는 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거 복지랑 시간에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현장을 더 지휘부가 기민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 기존보다 한 3배 정도 더 인력을 많이 배치했었고 그다음에 경무에 좀 시달리는 현장 직원들이 있어서 사실은 인력 운영에 원활하지 않았던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집단에서 경찰 탓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도 많이 말씀이 나왔지만 경찰에 길 터졌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음해성 소리 같고요. 저희들은 그 당시에 확실하게 양쪽에 고립된 경력 때문에 경력이 부상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 보호복 착용으로 잠시 이동한 거고요. 어차피 뒤에도 집회 시위자가 있고 앞에도 시위자 있는 상황에서 가운데 계속 있으라고 하는 것은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당시에 물리력 행사했지만 체포되지 않고 도망친 인력들이 있습니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주 가담자들 그리고 체포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서울청 전담반을 편성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만 봐도 복면, 마스크 등을 통해서 본인들의 신변을 철저하게 가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잡을 수 있죠? 저희들이 신체적 특징이나 얼굴 윤곽 이런 걸 통해서 체증하고 CCTV 이런 걸 총 동원해서 특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체증된 내용으로도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가능합니다. 이 폭도들 단 한 명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폭도에 가담했던 사람들 경찰에서 명확하게 잡아주실 거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PPT 잠시만 더 띄우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순히 경찰 그리고 사법부만 향해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 보도를 보셨겠지만 기자들 폭행도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옷이 뜯긴 기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취재진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기자의 그 카드를 뺏어가고 그러니까 애초에 아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기자 폭행 관련해서도 일부 검거를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D 카드를 빼려고 했다는 것은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포함해서 바라겠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차관님 나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배우는 아직까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계속 받았고 내란 선전 선동이 되려면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선전은 설득과 격려 네 그렇습니다. 그쵸? 예, 그 좀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광훈 목사가 이거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서 끄집어 내와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지금 우리는 국민 저항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방송으로도 설득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내란죄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네, 정광훈 목사의 발언은 언론톡에서 저도 봤는데 기본적으로 발언을 하게 된 맥락이나 전반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게 형법상의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충분히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형법 PPT 띄워주세요. 형법 87조 내란 그리고 형법 91조에 국헌문란을 정리해놨습니다. 네네. 더 잘 아시겠지만 다음 PPT 띄워주세요. 국헌문란의 정의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한 것. 지금 서부지법 권능 행사 불가능해졌잖아요. 단순 소요 사태로 볼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밖에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선전이 아닐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보도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18일 날 저녁에 9시 51분 경도 있고 18일 저녁에 지금 잡혀간 사람들 다 석방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커뮤니티에 퍼나르면서 곧 석방된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없어져 가지고 법원을 침탈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방화까지 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불 붙이는 영상으로 보이는 것이 나왔는데 방화까지 일어났어 봤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부분 충분히 내란 행위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관련된 발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사 기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 소요로만 보려고 하시니까 저희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다음 폭동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차관께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폭동이 내란 행위에 닿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내란으로 판단될 수 있는 여러 행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는 있었으니까요. 미국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예전에 의사당에 난입했던 폭동자들을 사면했습니다. 아십니까? 아, 네네. 예, 국정과 정파를 떠나서 이런 처리는 저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내란과 폭동 범죄를 처리한다면 나중에 사면해 줄 테니까 물리적으로 폭력을 일으켜 보라라고 하는 매우 부적절인 제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주시해서 보고 있는 사건,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는 향후 국민들을 하여금 향후 유사한 사건이 생길 수 있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지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체포되시면서 정권 연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대통령 사면권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물리력 충돌을 이유고 나서 미국을 봐라 사면해야 된다라는 여론으로 반전시키려고 할 것이고 다시 이 폭동자들이 사면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 보안 장치를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은 기본적인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일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이제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저희가 할 일은 수사 단계, 다음에 재판 단계에 집중을 해서 사실관계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법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면법의 그 사명의 내용에 대해서 제한하는 배제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의되지 않으면 또 흐지부지 끝날 것이고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예전부터 사면권 행사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각계의 요청이 있었고 여러 차례 사면법 개정안도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심층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범죄는 경범죄랑 다르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